예로부터 서당이나 그 왕자들이 공부하는 시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요 꼭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할 때 5단계 평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순, 두 번째가 이 통,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조, 다섯 번째가 불. 요즘은 불하면 F죠. 순 하면은 수가 되고. 이렇게 5단계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그게 오늘날 뭡니까? 수, 우, 미, 양, 가. 똑같이 5단계죠. 대학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점수로 표현했어요. ABC가 아니고. 그래서 뭐 100점, 99점, 뭐 95점, 70점 했는데 대학에서 요즘 평가 보세요. 서양식이거든요. A, B, C, D, F. 5단계죠. 우리는 모든 걸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5단계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체능계나 이 문학계통의 무슨 경연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도 5단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장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상, 차중, 차하, 천방. 그런데 1등을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장원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장원.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장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서 등수에 있는 것은 제일 멋있는 게 과거에서 1, 2, 3등이에요. 옛날 과거. 1등을 장원이라고 했잖아요. 문학상에서도 1등하면 그렇게 천주대 얘기죠. 장원, 1등. 그걸 장원랑이라고 했거든요. 장원, 장원랑. 2등을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아원. 3등을 탐화. 또는 탐화랑 또는 담화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1, 2, 3등이 보세요. 자, 1등 장원, 2등 방안, 3등의 탐화. 그런데 그걸 우리말로 한번 해보세요. 순수 우리말로. 장원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장원에 해당하는 순수 한국말이. 으뜸이죠. 네? 으뜸인데, 그 다음에 2등이 뭡니까? 버금이에요, 버금. 네? 3등 뭡니까? 3등은 제가 제 아무리 찾아봐도 사전에 안 나와요. 으뜸과 버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딸립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딸립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해오신다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우리 문학계통이나 예체능계에서 가장 평가할 때 5단계로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찬방이라는 게 뭡니까? 입선이에요, 입선. 1, 2, 3, 4를 빼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도 뭡니까? 상을 줄 사람을 많은데 몇 명 못 주니까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했어요. 찬방 대신에 3개를 더 늘렸습니다. 찬방 대신에. 뭘 늘렸느냐? 가자, 장려, 입선. 그러면 7개 단계가 되거든요. 7개 단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다 이죠. 제가 대학 교수를 했었는데 헛살았어요. 저희 아들 손주가 어디 나가서 뭘 받아오냐면 가끔 장려상도 받아오고 입선도 받아오고 아이고 참 잘했구나. 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격려하는 의미지 상하고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상을 받아오는 손주나 아들이 굉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 교수, 철없는 교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7개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동안은 또 4개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장원, 차상, 차중, 차하, 찬방 5개 하다 차중으로 없애서 4개로 했어요. 4개를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또다시 몇 개로 하느냐면 7개 단계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것 분명한 건 몇 단계로 시상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요즘에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됩니다. 자, 요즘에 보면요. 장원, 금상, 은상, 동상. 거기다가 가자, 장려, 입상.
7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젠가 그저께 신문에 하나 나온 걸 제가 가만히 봤더니 5개 가는 데도 있어요. 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참가상. 이렇게 평가하는 건 대충 5단계에서 왔다 갔다 했지 큰 저기는 없더라. 자, 이제 우리는 가끔 보면은요, 무슨 이런 예체능계에서 또는 문화계에서 행사할 때 보면은 입상자 명단을 많이 발표합니다. 어디쯤 내려오면은 정신이 없느냐면은 가작, 장려, 입상이 내려오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장사도 이런 장사를 하면 안 되지 싶어요. 왜? 가작, 장려, 입상이 몇백 명 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페이퍼 하나씩 주는 거죠.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짓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문인들만 전국에 모아놔도 한 도시가 됩니다. 몇십만 돼요. 시인, 내가 시를 쓴다. 내가 수필을 쓴다. 시인 1등서부터 쭉 시험 보면요. 10,000몇 등까지 나오고 20,000몇 등까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건 결코 철없는 생각이 아닐 것이다.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요, 공인 자격증 또는 면허증 얘기를 하거든요. 공인 자격증, 우리 운전 면허증이 없다. 운전하다 걸렸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되죠. 벌금 물어야죠. 자, 내가 간호사도 아닌데 주사 맞았다. 이건 또 걸립니다. 내가 의사가 아닌데 누구 종기란 걸 잘라서 이렇게 했다. 이것도 저기가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데 내가 잘 누구한테 얘기해서 잘 해결해 줄게. 이건 변호사법 위반됩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주위에 뭐가 있냐면 옛날에 치과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를 하던 사람들이 야매로 이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건 다 줄줄이 콩고 먹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공인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벌을 받는 게 공인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 있죠. 제가 교수만 강사 말고요. 교수만 33년 하고 정년퇴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강의를 해요. 연수받고 그럴 때는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서 컴퓨터 선생을 못합니다. 자격증이 없으니까요. 무자격자예요. 교장은 합니다. 교장은 그것도 행정가니까 그건 부교수 이상이면 교장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대학 교수가 중학교 가서 컴퓨터 가르쳤다. 이건 무자격자로 얻어 걸립니다. 공인 자격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가수 자격증이라고 줍니다. 또 한국 문인협회에서 문인협회 자격증 줘요. 그건 자격증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공인 자격증 한번 보세요. 한국 문인협회 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글을 썼다. 붙들려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가수 회원 아닌 사람이 노래 불렀다고 붙들려 가는 거 봤습니까? 그러면 맨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춤추고 다 붙들려 가게. 다 공복자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문인도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문학에 관련되는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교수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교수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박사학위입니다. 박사학위는 일종의 교수들이 얘기할 때 일종의 자조적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수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어야 기본적으로 됐으니까 요즘에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 아닌 사람이
아니죠. 박사 아닌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했다고 해서 들려가는 거 봤습니까? 박사 아닌 사람도 해요. 근데 박사라면 그건 뭐냐? 박사가 석학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사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너 혼자 논문 쓸 계획을 세우고 논문을 쓸 수 있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단 지도 교수가 없어도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주는 거랍니다. 요즘에는. 자, 교수 박사도 그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래도 공인 자격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 없을 때 운전하면 걸리는데 박사학위에 없는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했다고 해서 이거 차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 번쯤은 여러 가지로 아까 그 평가의 5단계 또는 공인 자격증 2단계에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요즘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 된다. 그랬을 때 글 쓰는 것은 자격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해 달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노력해서 남보다 앞서가는 문인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영남 지역 시창작 지도 교수님이신 김명길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65 출판 기념회 또 시완득 소리결 신앙송의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좀 그 성화 같은 또 우리 시완득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강 선생님께서 시조 창을 하셨는데 오늘 창을 참 처음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7, 3, 9? 제가 86년도에 모범 교사로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디입니까? 태국부터서 일본까지 쭉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 부산시에서 19명이 거기에 선발되어서 갔는데 15일 동안 그래서 이제 교육 학교마다 가고 그랬는데 일본을 가니까 신주쿠에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한국 각 나라의 그 음식을 1층부터서 그 12층까지 쭉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있어요. 그래 한국 사람은 몇 층이냐? 몇 층이 되겠어요? 한국 식당은 9층이에요, 9층. 그 한국 사람들은 뭐냐? 굴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 아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 노름한 데서 그때 제일 선택가 봐요, 거기. 그래서 이제 그 굿즈에 와서 이렇게 그래 했었는데 사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그게 아닙니다. 그 노름판에서는 이제 숫자가 통해도 일반 생활에서는 뭡니까? 3이라는 숫자입니다. 3. 네, 33판. 네. 3은 태어날 때부터 씁니다. 막 태어나면 뭡니까? 37일간 금주를 쳐요. 37일간. 37. 저 1에는 며칠입니까? 7일이잖아요. 그러면 3주간을 외부 사람이 못 들게 만드는 거. 그것이 이제 금주를 치고, 요새는 병원에서는 아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까지 끓고 걸어놓고. 그러니까 37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1, 3, 5, 7, 9 짝수를 좋아합니다. 몇 짝수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예? 홀수를 좋아합니다. 1, 3, 5, 7, 9. 왜 홀수를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 걸 좋아한대요. 4보다도 3이 좋고. 왜냐면 4하면 완전하지만은 3은 그 완전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한 듯 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우리 저 당근 할아버지 나으시는 분이 누구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예? 당근 할아버지 나신 분 웅녀죠, 웅녀. 환웅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때 호랑이 오고 뭡니까? 곰이 사람 되기를 원했어요. 그때 뭡니까? 환웅께서 쑥하고 마늘을 먹고 37일간 햇빛을 보지 말고 있으라. 그럼 사람 된다. 근데 호랑이는 성격은 가버리고 곰이 이제 그 사람 돼서 여자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 사실 이 3이라는 숫자가. 예. 그래서 요새는 보면은 이제 그 태어날 때는 37이고 죽으면 또 뭡니까? 죽으면 3일장이잖아요. 3일장. 4일장은 안 합니다. 5일장, 7일장 이렇게 나옵니다. 홀수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가 탑을 쌓더라도 1, 3, 5, 7구로 나옵니다. 짝수는 안 나옵니다. 탑 가면 가서 보십시오. 절마다 가보면 전부 다 홀수로 나와요. 예. 또 죽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3위제가 있고 또 49제가 있고 77은 49니까 49제가 있고 그래서 참 우리 신라시대에 향가가 나옵니다. 향가가 나와가지고 고려시대는 뭐가 됩니까? 별곡이죠. 청산별곡 이런 별곡.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뭐가 옵니까? 가사가 와요. 가사. 그래서 거기 우리 선비들이 쭉 내려오면서 3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못을 받게 돼요. 그건 이제 공통적으로 뭐 우리가 3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습관적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운율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조를 보면은 고려 말부터서 탄생이 돼가지고 조선시대에는 화끈하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초장 34, 34, 중장 34, 34, 종장 35, 43. 그러면 초장, 중장에서 숫자는 좀 변형이 돼도 돼요. 근데 종장, 척구 3, 5에서 3이라는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시조의 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의 그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그래서 아까 시조를 보면 우리 시안에도 보면 시조 쓰시는 분이 별로 없지만은 참 시조는 우리 민족 정서가 쭉 얼이 내려오는 그런 그 문학인데 왜 그 시조를 많이 안 쓰느냐? 사실 평시조를 보면은 조선시대 그 우리 선비들 이분들이 쓴 것이 아주 엄청나게 축약이 되어 있잖아요. 이몸이 죽도되고 백골이 죽도되고 이런 거 보면 그 충성이라든가 천사이 백개수야 수의감을 사랑하라 입도 창염은 이런 걸 보면은 거기에 시 작자가 쓰는 그 정신이 아주 축약되어 가지고 45자 속에 싹 들어가 있어요. 아주 우리 시조 문학이 우리
조상들의 그 다음에 그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술 발표를 하니까 왜 그럼 시조를 막 이렇게 많이 안 쓰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토론을 봤는데 한 분이 뭘 주장하냐, 조선시대처럼 평시조만 써야 되는데 현재는 연시조만 씁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면 쭉 연시조를 썼습니다. 제 시조집도 보면은 연시조로 해요. 근데 저는 참 시조를 쓰다 보면은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연시조가 돼요. 연시조를 쓰게 되는데 연시조를 쓰다 보니까 규격이 맞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보다 흥미를 잃는다 이 말이죠. 거기에 너무나 이제 거기에 하나로서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연달아서 저는 보통 연시조로 4편 이상을 쭉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원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연시조를 쓰지 말고 그럼 뭘로 대체될 수 있냐?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초장하고 종장만 맞추면 됩니다. 3, 4, 3, 초장에서 3, 4, 3, 4, 그 다음 종장에서 3, 5, 4, 3. 그대로 맞추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 조선시대 사설시조는 지은이가 안 나타납니다. 거기가 뭐냐, 남녀 간의 사랑, 애정, 이것을 다룬 것이 많아요. 사실 사설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애정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좀 말도 좀 더 넣어야 하고, 농담도 넣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연시조를 좀 지향을 하고 사설시조를 발전시키면은 그 대체 효과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좀 사설시조를 좀 많이 쓰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참 오늘 시조 창을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조에서 종장 척구 그 3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날씨도 덥고 한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시간에 좋은 작품 많이 쓰시고 또 좋은 작품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도록 해주시고 오늘 신인으로 등단하신 여러분께 참 축하의 말씀 드리고 아주 멋진 또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는 그런 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